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요번에 입찰 공고가 났는데 아직 접수 결과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 사항이랑 요번 주 시장 사항 좀 한번 살펴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 현물 REC 시장은 5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REC 현물 거래 시장이 발전 사업자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 아니면 발전 자회사 관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REC 물량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보지를 않다 보니 장기적으로 지금 정책에 에너지 관련 목표가 하향이 된 수치가 나온 시점에서 언제까지 현물 금액이 선방을 해줄까라는 것들에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아파트,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금액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땐 REC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바로 소비를 하시는 게 판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S&P가 육지는 150원, 제주도는 300원 정도의 평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에 블랙아웃이 걸리고 전기가 모자라다고 관공서에 온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허가가 너무 많이 났고 정말 많은 양들의 발전소들이 가동이 되고 있음에도 정권이 변경됨에 따라서 남아돌던 전기가 모자라고 S&P가 폭등을 한다? 폭등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들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다. 좋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이니까 사업자가 결정을 해라.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되는 것들로 좀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S&P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3개월 정도밖에 취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P 상한가 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30%에서 20%로 줄인다고 하면 REC 현물 금액들이 보전이 되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게 계속 보전이 돼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죠. RPS 상반기 입찰이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입찰 결과 발표가 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4월 30일 날 입찰 공고가 났지 않습니까? 자, 입찰 공고가 4월 30일 날 났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입찰 공고가 나고 입찰 참여가 5월 말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 접수 결과 발표, 얼마나 접수를 했고 경쟁률이 얼마인지가 6월 9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아직 입찰 결과, 경쟁 입찰 결과, 경쟁률 같은 게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왜 발표가 안 될까요? 저는 1대1 정도가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에 웬만하면 오기가 없다면 선정이 되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입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선정이 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낮게 접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죠? 미달이 되니 많이, 1대1이 되니 많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용감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수혜일 수도 있겠죠. 금액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봤을 땐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겠죠. 1등급 모듈이 600원 가까이 판매가 되는데 3등급, 무등급, 중국산 제품들이 제가 지난 입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14만 원 이상 선정이 된다면 1등급을 쓸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참여한 발전소들이 있고 그렇게 참여한 발전소를 있는 그대로 선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슈를 던졌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 그게 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3년간 입찰 제한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한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안 하면 선정이 됐는데도 계약을 안 하면 3년간 입찰에 참여를 제한을 한다라는 것이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범위 내에서 참여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무조건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2년 범위 내로 바꿀 수는 있겠죠. 3년을 2년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큰 일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3년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 이게 2년으로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이 나와서 바꾼다면 금방 바뀔 수도 있겠다. 다만 바뀐다고 해서 큰 것들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많이 의문입니다. 한국형 FIT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국형 FIT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조합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농어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민으로 진행이 됐던 농어민 개인 자격으로 진행됐던 것들은 개인에게만 매매가 됩니다. 농어민 조합으로 진행이 됐던 발전소는 농어민 조합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그 앞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죠? 왜 조합은 조합끼리, 개인은 개인끼리만 거래가 되는 겁니까?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포괄 양수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법인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 30kg 미만에 대해서만 법인이 진입이 되고 30kg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으로 진입 자체를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 발전소에 대해서 농어민 개인은 개인에게만 거래가 되고 법인은 법인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사정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관련 법령이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인은 법인으로만 법인은 안 되니까 조합은 조합으로만 개인은 개인에게만 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법령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공지사항에 법령을 뒤져보래요. 그래서 법령을 뒤져봤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법령이 없어요. 담당 그 상담원께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는 분이랑 좀 통화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찾아보고 연락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RPS 종합지원 시스템상에 들어가시면요. 그러길래 아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는 관련 법령이 없습니까? 없답니다. 종합지원 시스템 내에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2010년도 10월경에 공지를 했던 내용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요 변경 안내사항에 공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지에 보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kg 미만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지만 30kg 이상에 대해서는 법인은 불가능하다. 조합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찾아보면 개인은 개인에게만, 조합은 조합에게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관련 법령에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도 없는데 중요사항 공지에 이게 있다라고 해서 그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길래 그건 말이 안 된다. FIT로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합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개수 제한으로 편입을 시켜 놓던지 그래야 되지. 조합은 조합끼리, 개인은 개인끼리만 안 된다는 게 그냥 중요사항 공지로 끝날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당자분이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담당자분들이 모든 걸 아실 수는 없다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 참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언제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정책을 따라가는 사업자들이 이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책의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으려면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까지 피해 나가서 정상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2011년, 12년, 21년, 22년에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 100에서 500km 구간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1등급, 2등급을 참여하고도 13만 5천 원, 13만 4천 원에 선정이 된 게 잘못된 거냐? 그러면 지금 중국산 제품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16만 원에 입찰에 참여한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사업자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위반자들이 아니면 정책을 만들 때 RPS 시행제도,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다 나은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FID 제도에 대해서 규칙이 다르고 우리가 매매를 쳤는데 이게 규정이 달라. 이것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다가 확인을 한 내용인데 아무 데도 없어요. 관련 규칙이 없어. 관련 법령이 없어. 중요사항 공지에 있답니다. 우리는 공지를 했으니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1등급에 우리가 모듈을 600원에 계약을 해서 제품 선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에 참여를 했어요. 중국산 무등급 제품을 가지고 16만 원에 참여를 한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미달이면 그냥 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탄소 인증 제도라는 제도를 믿고 국가에서 하는 탄소인도 그만큼 들 나오고 자국 제품들을 우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거야,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제도를 믿고 참여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중국산이 나쁘고 국산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국 제품을 우대를 하고 아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담당자분들은 계속 바뀌고 정책의 제도들의 허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믿고 에너지 정책,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입찰이 누락된 거 포함하면 미달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까지 들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경쟁률 발표가 안 나는 게 아닌가. 왜 입찰 결과 발표에 50일같이 필요하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조금 더 제도가 보완이 돼서 사업자들이 정책을 믿고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안전성을 믿고 진입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산업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게 태양광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이 내용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한테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을 한 것들은 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찮고 오늘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되나? 오늘은 하루 넘어가면 안 될까?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기반 계획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플레이 뷰가 되게 조금 나오고 지난번에 진행했던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했는데도 플레이 뷰가 막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불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언제나 정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진솔하게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